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란 전쟁이다. 이란 전쟁이. 지금은 다른 변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달러는 강해지고, 네. 우리나라 증시 더 빠지고, 우리나라 환율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V자 반등보다 또 더 낮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W자형 바닥 가능성도 있다던데 차트상으로 현재는 그런 느낌이 보이시나요? 사실은 W자 반등의 얘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차원에서는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반등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W자는 사실은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이제 예를 들어 내일부터 예를 들게요. 내일부터 막 반등이 나와서 네. 6천까지 간 거야. 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6천에서 전고점을 뚫을지 아니면 다시 바닥으로 가면서 쌍바닥을 찍고 네. W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쌍바닥은커녕 아직 외바닥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W자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고요. 지금은 사실은 외바닥이니까 계속 더 빠지냐 아니면 V자형 반등이나 또 하나는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좀 흐르느냐 이 세 가지로 놓고 봐야 되는데 저는 V자형 반등의 확률이 가장 낮고요. 왜냐하면 네.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V자형 반등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위험한 시기에 이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있고 환율이 1,500원을 놓고 하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주체가 개인밖에 없다면 V자형 반등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옆으로 흐르거나 추가 하락인데요. 추가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5천이 있고 요 지금 61선이 어디 위치하냐면 4,860에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4,860에서 5,000 사이, 5,000을 살짝 깨는 수준? 네. 저는 거기서 버티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바닥을 잡는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빠지면 그래도 좀 바닥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뭐 바닥이야? 저기까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도 깨고 61선을 살짝 지켜준다면 61선 지켰네? 이제 반등 한번 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4,800을 깨면 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왜냐면 아까 W자 반등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랑 똑같아요. 네. 어제 1차적으로 뭐 5천이나 61선을 지지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깬다면 더 빠지는 거죠. 근데 뭐 어디까지 빠지느냐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의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차트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란 전쟁이다. 이란 전쟁이. 지금은 다른 변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막말로 뭐 반도체 업종에서 그런 분들이 있던데. 반도체 실적 잘 나온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상법 개정안 밸류 프로그램. 이게 망가진 게 있냐? 있습니다. 뭐 어떤 거야?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상법 개정안이나 법적이고 정책적인 거니까 망가졌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네. 근데 반도체 실적은 망가졌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적 막 상향치 막 전망하던데도. 전망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가가 좀 100달러, 150달러 가면 그 실적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세무사잖아요. 네. 저보다 재무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는 확정 재무제표가 있고 미래 예상이 있어요. 미래가 확정이면 미래 거도 공시를 해야지 왜 예상으로 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업종의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았던 이유는 연말까지 뭐가 쌓여 있고 그래서 매출로 다 피면 이득이 최대 1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란 전쟁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건 유가가 60달러일 때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오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제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실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즘에 정형화학주, 방산주 왜 가격이 치솟죠? 예상 실적대로 그냥 나오면은 전쟁 났다고 해서 네. 걔들이 왜 올라가죠?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나서 방산 물품이 더 필요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서 유가가 너무나 급등을 했다면 그 피해 업종이 있는 거고 그 피해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실적이 좋을 거야. 그리고 그런 기사에 그런 거 있던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뭐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데요?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예상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근데 유가가 7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가 넘고 150달러가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는데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다면 반도체의 앞으로의 미래 이익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럼 편을 한번 들어보면 공급망 불확실성이 오히려 메모리 안전 재고 확보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될 수도 있죠. 모든 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거 내일 이란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모든 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 반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펀더멘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이 반영이 돼서 미래의 예상 영업이익들이 바뀌어서 현재 주가가 바뀌는 건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또 오늘인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기사인데 홍콩계 증권사 CLSA에서는 이 급락장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트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앞으로도 둔화되지 않고 더 상승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전쟁 공포를 좀 이길 수도 있을까요? 맞아, 이렇게 이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엄청 확정되진 않았어. 뭐 엄청 퍼붓고가 이 정도 계속 유지되는 거야. 유가도 뭐 한 100달러 요 근처에서 막 유지돼요. 근데 메모리 가격 상승은 더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런 리포트에서 어떤 업종에 대한 업황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안정을 찾으면 반도체 실적이 좋다 안 해도 다시 떨어진 만큼의 대반등은 몰라도 되돌림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유가가 안정을 못 찾고 150달러까지 가면은 반도체 할아버지가 오고 뭐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100달러라서 이 정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위험해진 상황에 와 있는데 아직도 펀더멘털 응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펀더멘털이 좋은데 왜 떨어지냐고요? 왜 떨어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슬무새 말씀드리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거의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거의 뭐 사란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하셨던 CLSA 8,000포인트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업황은 끝나지 않았고 펀더멘털은 똑같다. 저는 그거에 반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런 논리는 뭐냐면 지금 사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란 얘기 반대가 팔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다스려야 할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감정만 다스리면 성공한다고 하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스리면서 30년을 주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감정은 탐욕과 공포예요. 그 두 가지를 언제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6,300까지 뚫었던 지수가 약 20% 하락한 이 시점. 근데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유가가 이제 100달러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8,000포인트니까 그럼 그거 너무나 강하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00포인트면? 강하게 사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반도체 업황 끝나지 않았고 펀더멘털은 그대로 있다? 강하게 사라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사라는 반박을 하는 거지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저는 더 조심스럽게 말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하게 사라는 것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22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다고요. 그럼 18번 원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도 20% 떨어졌겠죠. 지수가 20% 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왜 탐욕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지금 몇 달 전으로 할까요? 그냥 뭐 우리 그냥 6개월로만 할까요? 그러면 작년 10월이거든요. 작년 9월 초가 딱 6개월 전이거든요. 9월 초에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이었던 게 6개월 만에 3배가 갔다고요. 3배가 가서 20% 떨어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 사실은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2280이었어요. 2280의 2배는 4600이에요. 4,600의 3배가 6,900이에요. 그러면 3배까지는 안 갔지만 이건 100% 2.5배까지는 간 거거든요. 6,300이면. 2.5배 가서 20% 빠졌는데 막 8,000포인트 얘기하고 꽉 급하게 사라고 하는 게 되게 탐욕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다스려야 할 두 가지 감정 중에 사실 지금 V자형을 이야기하거나 뭐 반도체 펀더멘탈은 안 끝났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이런 논리보다 너무나 직관적으로 아니 결자 해지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괜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떨어진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 업황 좋다고요. 그런데 떨어졌잖아. 그럼 그 떨어진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란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가 $100까지 올라가면서 더 떨어졌다고요. 그럼 이게 $120, $130 가면 더 떨어지는 건 명확한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자는 말이 사실 맞는 거지? 뭐 반도체는 좋은데 왜 떨어져라고 하면은 사실은 답은 없죠. 왜? 질문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질문이 틀리면 답을 못 구하거든요. 여기서 질문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나요? 그거는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쟁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전쟁의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유가는 어떻게 되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한데 아직 실적은 계속 좋은데 왜 떨어져라고 하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네, 환율 부분은 이제 같이 연동이 돼요. 이 전쟁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왜 자꾸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연동이 되거든요. 유가 부분하고 환율 부분. 그래서 계속 말했던 게 유가 $100랑 환율 1,500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두 가지가 얼추 다 좀 된 거잖아요. 유가 $100는 이미 됐고 환율도 야간에서 1,500원 살짝 찍었고 오늘 주간에서 1,495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다 이제 고환율, 고유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나가는 이유는 그 두 가지죠. 환율이 더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들어와 있으면 환차손과 주식평가차손 두 가지가 다 생기기 때문에 환율이 약해질수록 외국인들이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환율을 안 좋게 보는 이유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나가니까 환율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돈 그냥 다 우리나라 돈 이제 필요 없어. 우리나라 주식 필요 없어 하고서 팔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리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또 외국인은 나가니까 또 환율은 올라가고, 요게 이제 요 악순환이 끝나려면 결국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 나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런데 달러보다 우리나라 돈이 당연히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 선호, 또는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보다 좀 안전한 시장이니까 미국 증시 선호.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미국 증시는 별로 안 빠지고 달러는 강해지고 우리나라 증시 더 빠지고 우리나라 환율은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증시가 너무나도 많이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김작가 TV와 슈퍼금 이정유 세무사님이 함께 오프라인 특별 강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정은 4월 5일 오후 1시에 서울 강남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하고요. 참가비는 5만 원인데 사실 저희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과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또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멤버십 1개월까지 증정하니까 사실 무료로 하면 신청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노쇼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행사 진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가비는 사실상 거의 제로라고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결제에 못 오시는 분은 녹화본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이 강좌에서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은 뭐 탑다운 분석을 뭐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물론 4월 5일 기준으로 뭐 이란 전쟁이 끝나 있을지, 뭐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을지조차가 예측이 안 되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4월 5일 강연의 지점에서 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업종을 잘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탑픽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종을 찾은 다음에 그 업종 내에 우리가 최선호주를 찾아야 되는데요. 3박자 투자법으로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차트, 가장 좋은 재무제표, 가장 좋은 재료에 딱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들을 한 3-4시간 동안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4월 5일에 슈퍼김 이정유 세무사 김 작가가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워낙 매크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셔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9월로 좀 밀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금리 인하라는 건 우리 경기가 더 좋아져야 돼라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금리 인하는 경기를 좋게 만들지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금리 인하라는 도구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물가를 더 올리게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사실은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3월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런 전쟁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뭐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허의 사람이니까 네. 뭐 막말로 뭐 그냥 허허 웃으면서 우리 손 뺄게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란이 항복한 확률보다 트럼프가 어떤 뭐 핑계를 삼아서 손 뺄 확률이 차라리 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자기가 공격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손 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언제 뺄지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명분을 찾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손 안 빼면 답도 없죠. 왜냐면 어떻게 항복 안 하면 계속 시간만 끌수록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될 것이고 또 지금 전 세계적인 반전 그리고 또 미국의 내에서의 반전 근데 이제 중간 선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가장 높은 확률은 트럼프가 손 빼는 거라고 보는데요. 빨리 뺄수록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고 유가도 안정화되고 또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더 생기는 거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당연히 안 되지만 네. 뭐 또 유가가 다시 뭐 70달러, 60달러로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하 이야기는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재편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기준이나 아니면 지금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고 좀 뭐 2, 3개월 봤을 때 하루하루 뭐 폭등하고 폭락할 수 있고 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포지션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현금 비중 늘려야 되는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지 주식 아니면 주식을 이럴 때 늘려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업종으로 일단 뭐 몇 개의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반도체 안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논리는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더 사라는 논리 또는 뭐 지수가 지금 6,300에서 5,000까지 와 있는데 8,000 간다는 이런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한 거고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함에 있어서 만약에 한 5업종을 갖는다면 저는 반도체는 당연히 끼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5거래일 동안은 사실 전쟁의 여파의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2월 말까지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2월 말까지도 반도체가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넘어가는 게 계속 보였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시면 당연히 2월 말 최고점을 찍었죠.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 요 전쟁 5일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전쟁 전까지 최고점 찍었고 너무 좋은 업종이고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그건 이란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대장 업종이 되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란 전쟁이 계속된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현재 업종 중에 최고 업종을 꼽으라면 반도체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마지막 3거래를 보시면 뭐 1% 오르고 7% 오르고 뭐 마이너스니까 요 3거래일 동안 6% 올랐겠네요. 그죠? 네.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지막 3거래 이렇게 보면은 뭐 1% 오르고 7% 오르고 또 뭐 3% 떨어지고 하니까 뭐 한 5, 6% 올랐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반도체 투톱 아래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가장 아래에 있는 애가 한미반도체거든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최근 5거래일 직전 2월 말까지 주가 흐름을 보세요. 2월 25일까지는 그냥 2% 정도 올랐는데요. 마지막 26일 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근데 그날만 오른 게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도 올랐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틀 동안 40% 이상이 올랐고요. 심지어 전쟁의 위기 속에 요즘 5거래일이었잖아요. 5거래일 동안 그렇게 많이 안 빠져 보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가 이제 막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냥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SK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맨날 리포트는 그 두 회사만 나오니까. 네. 그런데 탑다운 분석상 지금은 지수가 6,300에서 5,000까지 밀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6,3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수가 묶여있는 단계. 그동안 지수가 강했던 건 지수 신고가 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지 지수가 묶여있는 시기에는 그렇게 쉽게 막 전고점 돌파하고 막 빵빵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굉장히 묶여있는 시기가 돼버린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지수와 좀 더 무관한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 한미반도체만 이렇게 움직였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2월 마지막 고점을 높게 찍었던 애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보면은 2월 말까지 고점을 못 찍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5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는. 오늘 좀 빠졌지만 여기 어제 지난주까지는 신고가를 찍었던 뭐 이런 모습들. 또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리노공업도 이렇게 전쟁의 5일 동안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한 5업종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픽스가 돼야 되는 업종이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는 강조를 드린 거고, 반도체는 관심 갖는 업종은 당연히 맞고, 근데 관심을 갖되 지수가 좀 묶여있는 시기일 때는 살짝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 아랫단에 있는, 예를 들어 1000조까지 올라간 삼성전자, 500조까지 있는 SK하이닉스보다 20조, 5조, 2조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강소 종목들, 그리고 차트가 좀 이쁜 종목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럼 반도체 얘기해 주셔서 뭐 다른 업종도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좀 괜찮은 섹터가 있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전쟁 이전에 계속 어떤 흐름이었죠? 라고 강조를 하는 건, 전쟁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특수 상황을 제외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해서 사실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좀 더 강해질 거라는 예상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난주 금요일은 거래소가 보합일 때 코스닥이 3% 이상이 올랐었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아까 김 작가님이 뭐 그럼 전쟁 때문에 다 바뀌었냐? 아니요. 정부 정책은 안 바뀌죠. 정부 정책의 상법 개정안 안 바뀌었죠. 그리고 네. 정부 정책의 코스닥 활성화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 ETF도 계속 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ETF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그 ETF 자금들을 한번 흐름을 보면 ETF는 기간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이게 당일이잖아요. 기관이 거래소를 팔고 코스닥 소폭 순매수했죠. 요걸 한 5그레일로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기관이 코스피는 5조를 팔았는데 5조 8천억을, 코스닥은 1조 5천억을 샀어요. 최근 5그레일 전쟁 이후에. 만약에 한 달로 보면 코스피를 사면서 역시 코스닥도 계속 샀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관은 코스닥 활성화에 좀 대비를 계속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기관의 순수자금, 뭐 금융투자 제외 이런 보험투시는 기관의 순수자금일 수도 있고, 또는 금융투자로 집계되는 ETF 자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코스닥 활성화에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그럼 코스닥 활성화에 기대감에서 진정한 수혜주는 뭐냐 해서 이렇게 코스닥의 대형주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 중에 2차 전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절대 다수예요.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긴 하지만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코오롱티슈진, 케어젠, 리가켄바이오 10위까지 5개고요. 그 아래에도 펩트론, HLB, 브로노이, 올릭스, 에임드바이오, 메지온까지 20위까지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50%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수혜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업종들, 근데 좀 지수가 낮은 소부장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에 대비하는 제약바이오주들, 이런 건 이제 굵직한 테마에서 이거는 이제 뭐 테마와 업종을 여러분들이 아예 구분 짓는 분들도 있지만 뭐 반도체 테마, 반도체 업종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이 두 개의 굵직한 업종은 제가 좀 강조드립니다. 자, 이정윤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지난 7월에 시작하고 지금 이제 벌써 한 반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거두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란 사태 이전이잖아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이 사실 데이터가 다 망가졌어요, 다 지금. 네, 지수가 망가졌기 때문에 뭐 저도 세무사님도 여기 투자하신 분들도 이때보다 수익률이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소위 말하는 리딩 업체처럼 뭐 이 종목 사시면 뭐 얼마에 파시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어떤 걸 포인트로 둬야 되는지 이렇게 시황이나 업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중요한 시기에 이세무사는 어떻게 지수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재료들의 움직임들, 지금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뭐 이란, 미국의 전쟁들, 또는 업종들의 동향,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 지금 지수가 6,300에서 5,100까지 거의 한 18%, 19%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공부가 훨씬 잘 된다. 지수가 상승할 때는 뭐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그냥 공부 안 하는데요. 지수가 떨어질 때는 무엇을 사도 돈을 못 법니다. 그냥 좀 자책하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자책만 하면 안 되고요. 다음번 상승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와 함께 장은 안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가정이 기본 가정이라면 이제 프리미엄 클래스도 있는데 프리미엄 클래스도 이렇게 수익을 2월에 거두었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투자하고 남은 종목들도 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플러스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거뒀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투자 수익 한 달에 뭐 30% 50%를 확정하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 더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장이 어쨌든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리미엄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스팟 방송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안 좋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지수가 안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기가 있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멤버십에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금은 어떻게 불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시즌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